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전기차 정책 계획을 수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부임 당시부터 친환경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전기차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해 왔죠. 하지만 이번에 수정된 계획은 2030년도까지 전기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린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수정된 계획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합니다. 완성차 제조업체들에게 전동화 전환을 위해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블루칼라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수정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의 이번 대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투자자분들 대다수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이 당선이 돼야 전기차에 좀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도 전기차에 대한 계획을 전면 수정하면서 무언가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작년부터 테슬라 영상을 다루면서 전기차, 2차 전지에 관한 뷰를 부정적으로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증시를 AI가 견인하고 있는데, 뜨거웠던 전기차 종목들이 죽고 AI가 상승하는 건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AI 섹터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처음부터 정치적인 계획이 존재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시장은 하락하고 AI 시장은 왜 상승했는지 소름 돋는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전기차 계획을 연기하거나 생산을 중지하고 다시 내연기관 자동차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메르세데스 벤츠는 2030년도 이전까지 100% 전동화 전환 공약을 파기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계속해서 판매하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포드 역시 앞으로 5년간 하이브리드차 생산을 4배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지난해 펼쳤던 전기차 올인 전략을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 친한 우방 국가들인 유럽, 그리고 애초에 전기차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일본까지 하나같이 전기차 시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현재 전기차 시장은 캐즘 현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캐즘 현상은 초기 시장의 한계를 넘지 못해서 사라지는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땅이나 바위 등 지층에 난 깊은 틈 또는 협곡을 의미하는데, 보통 시장의 초창기 모델이 공개되면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관심을 끌었더라도 수요가 정체돼서 추가 고객 확보에 실패해서 없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죠. 지금 전기차 시장이 하락하는 건 초기 시장인 만큼 수요가 단기적으로 정체가 된 거고, 캐즘 현상으로 인해 하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폭락한 테슬라는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더라고요. 많은 투자자들은 현재 전기차 시장이 캐즘 현상을 겪고 있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이겨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캐즘 현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이북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요즘 종이책이 아닌 이북을 많이들 읽으시죠? 이북이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 시간적, 공간적, 물리적 제약을 완전히 뒤엎어서 책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대주로 평가를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기기를 통해 장시간 책을 봤을 때 눈이 많이 아팠고요. 읽을 만한 콘텐츠가 많이 보급되지 않아서 이북 또한 캐즘에 빠져버리게 되죠. 그때 구세주처럼 등장한 게 아마존이었어요. 눈이 쉽게 피로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흑백 잉크가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개발해서 보급했고, 아마존의 킨들 플랫폼을 통해서 작가들을 따로 모집해서 킨들을 통해 즐길 수 있는 다량의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이북 시장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캐즘 현상을 이겨냈기 때문에 밀리의 서재 같은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럼 전기차 시장도 캐즘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북처럼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100% 가능하다고 보지만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저는 전기차 시장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게 단지 캐즘 현상에 빠져서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자동차 제조 강대국인 유럽이 기존의 정책을 수정하고 전기차 생산을 연기한다는 건 EU의 정치적인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EU의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EU의 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선출되는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하원과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인구수에 따라서 비례대표 형식으로 의석수가 배정되는 구조고,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독일을 기점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순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현재 유럽은 극우 세력들의 돌풍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정부 정책들은 새로운 세력들에 의해서 변경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전기차 산업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럼 유럽 내 자동차 제조 기업들 역시 바뀌는 정권에 따라서 비즈니스 계획도 전면 수정이 필요할 겁니다. 이 때문에 벤츠부터 아우디 등등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를 늦추고 있는 거고요. 올해 6월달 유럽 의회 선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극우파 세력들이 EU 내에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전기차 산업도 더 위축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이든의 전기차 정책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바이든 정부에게 친환경 정책보다는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정책이 시급하겠죠.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중에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 전기차
전기차 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기차 시장은 정치적인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회복은 힘들어 보여요. 현재 모든 투자자들이 열광하고 있는 AI 종목이 갑자기 왜 이렇게 핫해진 건지, 어디서부터 상승이 시작된 건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하면서 전기차 종목들만 찾을 정도로 시장의 대세는 전기차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전기차나 2차 전지는 소리도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AI 섹터가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증시는 전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 말은 즉슨 주식시장의 상승 테마를 미국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미국과 중국이 전기차 산업을 대결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이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요? 미국은 중국을 절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면서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가격의 전기차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리튬과 니켈 같은 배터리 8대 광물들 또한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생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전기차 1위 기업인 미국의 테슬라를 제치고 중국 기업인 비아디가 1위를 차지했죠. 자, 그럼 내가 미국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중국이 잘하는 전기차 산업을 확장시키면서 전면전을 펼치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동맹국인 유럽과 같이 전기차 시장을 죽이고 전기차가 아닌 새로운 상승 테마를 만들어서 전기차 산업에 올인한 중국을 고립시켜야만 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미국이 잘하면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건 전기차가 아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춘 AI를 선보이면서 미국이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점진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축소해 나갈 거예요. 아무리 중국 혼자 경쟁력 있는 전기차를 만든다고 한들 글로벌 국가들이 전기차 시장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뛰어난 제품을 공급해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사업이겠죠. 그리고 AI 산업이 확장될수록 많은 전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챗GPT 하루 운용 비용이 10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1년이면 3,6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죠. 이토록 AI는 많은 전력과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전력과 에너지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전기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거고 전기차의 매력은 반감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전기차가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저렴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럼 미국과 동맹국들은 지금 당장 전기차 개발을 하는 것보다 AI와 전기차 산업을 위해서 저렴하게 전력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인프라를 미리 구비해 놓을 거예요. 중국이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을 때쯤 미국과 동맹국들은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을 공략하면서 버틸 겁니다. 결국 중국이 전기차 시장에 고립이 되고 포기할 때쯤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미리 구비해 놓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육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몇 년 후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을 헐값에 M&A 하는 모습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기차가 견인해서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모습을 다시 보시게 될 거예요.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과 유럽은 중국이 잘할 수 있는 전기차 시장을 죽이고 본인들이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AI 시장을 밀고 있는 겁니다. 참 주식 투자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된다니 참 쉽지 않죠. 전기차나 2차 전지 관련된 유망한 종목들도 많지만 저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지금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최소한 미국 대선 결과는 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이 더 기대되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